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문TV 5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글자 훈민정음 첫 번째, 그리고 또 그 첫 번째로 판본에 대해서, 그 판본에도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예의본과 해례본, 그 중에 또 예의본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이 예의본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겠는데요. 이 서문이 나옵니다. 원문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검은색 글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이나 주석은 붉은색이나 녹색 이런 것으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번 처음에 표제가, 옛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해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시해 밑에 이응같이 보이는 게 있으나 이건 꼭지가 없는 이응이니까 소리가 없습니다. 종 밑에는 꼭지 있는 이응이니까 종 이렇게 소리 나고, 응어 밑에도 꼭지가 없는 이응이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 밑에는 꼭지가 달린 이응입니다. 이건 소리가 납니다. 음이 아니고 인 것은 여린 히읗 소리가 첫 소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꼭지 없는 이응은 그냥 꼭지 없는 동그라미라고 해도 되는데, 우선 편의상 꼭지 없는 이응 소리가 없죠. 음가가 없는 형식적인 구호입니다. 당시 우리의 현실 한자음과 중국의 원음을 절충한 개신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교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정 한자음인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로서 성자법 곧 소중종 삼성 합의성자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초중종 삼성 합의성자 한문인데 해석하면 초성, 중성, 종성 세 소리는 합하여 성자, 글자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이룬다는 걸 현대어 문법으로 말하면 음절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초중종성을 다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인 꼭지 없는 이응까지 붙여 표기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시해종어제 훈민정음 이 제목에 대해서 소리 없는 동그라미가 붙어있는, 소리 없는 꼭지 없는 이응이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제 밑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전용 어지가 나옵니다. 빛지응어음이 이호중기하야 여 문자로 불향 류통할세 고로 우민이 우소욕응언하여도, 근데 우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유가 아닌 거라서 유로 붉은 글씨로 더 괄호를 하고 넣었습니다. 그 밑에 유 밑에 순경음 미음이 붙어 있는데 소리가 약간 미음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소리를 꼭 그렇게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순경음 미음은 소리가 없이 그냥 읽었습니다. 하야도 다음에 리중 불득신의 정자의 다의라 여이 위차 민전하야 신제리 십 발자 한원이
역사 린신아로 이십하야 병어 릴용진이라. 자, 현대 발음으로 읽으면 국지어미 이호 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할세 고로 우민이 유소여건 하야도 이종 부득신기 정자리 다이라 여의 위차 민연하야 신제 28자 한원이 역사인인으로 이습하야 편어일용이니라. 간단히 해석하면 국지어음이 나라의 말소리가 이호 중국하야 중국과 달라. 이는 다르다고 호는 전치사라서 뭐뭐세 뭐뭐과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는 더불렸자인데 그래서 여는 뭐뭐로 더불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뭐뭐와 더불었는데 옛날에는 뭐뭐로 더불어 그래서 로로 서로 달았습니다. 여 문자로 더불어 불상유통 서로 흘러 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할세 고로 그러므로 우민이 어리석은 백성이 유소욕은 하여도 소는 뭐할 바고 욕은 말하고자 한다. 소욕은 말하고자 할 바가 맨 마지막에 이제 유 있다 놓고서 해석이 됩니다. 이 그리하여 그래도 이제 마침내 끝내 부득 얻지 못한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능히 할 수 없다. 불능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능신 펼 수 없다. 기정 그 마음을 그 뜻을 펼 수 없다. 그런 자가 마침내 끝내 그 뜻을 능히 펼 수 없는 자가 많음이라 다의라. 여의 내가 미차 민연하여 이를 위하여 차 민연 불쌍히 여기는 모양인데 연자가 들어가면 그러한 모양이죠. 자연하면서 스스로 그런 모양, 의연하면 꿋꿋한 모양, 또는 과거와 변함이 없는 모양, 글자가 다르지만 의자가 꿋꿋한 의자면 의연 꿋꿋한 모양이고 기댈 의자면 또 변함없는 모양 이건데 신제 28자 한원이 걷다 십지어 새로 28자를 만드나니 역사인인으로 욕을 뭐뭐 하고자 한다 했고 앞에서 그 다음에 사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한다 두 번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제역 문자죠. 제역자 인인 사람으로 하여금 사 그러면 이습하여 쉽게 익혀 편하고 사에 걸립니다. 편하게 하고자 한다. 편하게 하고자 한다. 일용에 있어서 편하게 한다 해서 앞에 욕자가 있으니까 편하게 하고자 한다. 이 맨 뒤에 있는 이 귀이자인데 귀이자가 아니고 여기는 다른 이자입니다. 이미 이자와 같이 문장의 끝에 종결사로 쓰면은 다른 이자 됩니다. 다른 인이라 뿐이니라 이 뜻이죠. 그래서 날로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다른 인이라. 자, 그래서 릴 따위는 동국 정호식 한자음 표기로서 디귿 종성이 리을로 이완된 소리를 다시 입성으로 복귀시키려는 데서 리을의 여린 히읗을 바짝 붙여 리을이 입성임을 표시해주는 방식인 바 리을에다가 붙은 여린 히읗은 이영보레로서 이영보레는 영으로서 영이란 그림자 영자지만 영모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여린 히읗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린 히읗 소리 영 할 때가 아니고 영 처음에 여린 히읗 소리 나니까 그래서 영 하면 여린 히읗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빌려온 한자고, 레모니까 첫 소리가 리을입니다. 올레자이지만 소리 리을을 초기하기 위해서 빌려온 한자입니다. 앞에 봅시다. 동국 정원식 한자음 표기, 이것도 앞으로 설명이 나올 겁니다. 디귿 종성이 리을로 이완된 소리를, 원래 중국 한자음은 앞에 있는 한자 불 아니고 붓, 발 아니고 밭, 릴 아니고 릿, 이렇게 디귿 소리를 나는데, 근데 우리 한자음은 리을로 나죠. 불, 발, 일. 당시 한자음은 질, 날, 일자. 근데 이 리을로 이완된 소리를 다시 디귿 소리로, 입성은 재촉해서 쏙 들어가는 소리라 이 말이고, 빨리 끝을 닫아버리는 소리, 끝이 들어가는 소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디귿 종성 소리로 중국 한자음은 내는데, 우리 한자음이 리을로 소리 나니까 리을로 이완된 소리를 다시 중국 한자음 디귿 입성으로 복귀시키려는 데서 리을에 여림 히읗을 바짝 붙여 리을이 입성임을, 리을 아니고 디귿 소리에 가까운 소리임을 표시해주는 방식인가 그랬어요. 여림 히읗도 이제 리을을 짤막하게 끊어주는 구호지요. 불 아니고 불, 발 아니고 발, 릴 아니고 실, 이렇게 빨리 리을 소리는 길게 나는데, 이것은 빨리 입성으로, 빨리 끝을 닫아버리는 그런 입성 소리로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국 한자음과 당시 우리 한자음을 이제 절충한 한자음이 동국 정원식 한자음입니다. 동국 정원서에 나오는 원문이 나옵니다. 한문이 우어 질물재운 이영볼의 인속귀정, 그 해석도 나옵니다. 질물, 근데 질물이 아니라 사실 질물 앞에 불, 발, 릴처럼 질물이 아니고 질물, 이렇게 여림히읗 소리가 뒤에 속이 되는 그런 한자음인데, 이렇게 질물 등 여러 우는 이런 소리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완함으로써 소금을 따르되, 소금은 우리 한자음입니다. 우리 한자음을 속된 소리라고 했어요. 바른 음으로 돌아가는, 바른 음은 정음, 바른 음은 중국 한자음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조선시대 4대 사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리는 속된 소리고 중국 한자음은 바른 소리다, 이렇게 여린 히읗으로서, 영으로서 리을을 촉급하게, 재촉하여 급하게 발음하도록, 끝을 빨리 급하게 닫아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영본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 발, 릴, 질, 물, 이것을 불, 발, 릴, 질, 물, 이렇게 소리를 빨리 닫아버리게 함으로써 중국 한자음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동국 정원식 한자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 순경음 미음은 이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미음 소리, 비읍 소리, 쌍비읍, 피읍, 이런 소리는 입술이 서로 맞닿아, 입술이 서로 붙어서 내는 소리죠.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내는 소리인데, 그래서 미음은 원래 이게 입술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한 획을 더해서 비읍, 또 한 획을 더해서 피읍, 그 다음에 두 개를 겹쳐서 쌍비읍. 그래서 이 순음이 네 가지인데, 이 순음을 낼 때는 입술을 바짝 붙여서 내죠. 그런데 그 입술을 바짝 붙여 내지 말고 이제 입술을 닿으려고 말라 살짝 입술이 닿게 하여 내는 소리가 또 이
순경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순음을 가볍게 한다. 입술을 가볍게 살짝 붙여서 살짝 닿게 하여 내는 소리다. 이게 순경음, 입술 순, 가벼울 경, 소리 순경음이라고 합니다. 그 순경음은 그 입술 소리, 순음 밑에다가 동그라미, 또 꼭지 없는 이응을 아래에다 갖다 붙이면 순경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래서 한자 표기에 사용되었다 했는데, 사실은 이 중에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 이 네 개 중에서 사실 순경음, 비읍, 무는 우리말에도 사용됐어요. 근데 한자음 표기에도 사용됐지만 우리말도 사용되고 참고로 아셔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흐를 유자를 류하고 밑에 순경음이 붙어서 류 이렇게 약간 입술 가벼운 이음 소리를 좀 내는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냥 류로 합시다. 류 다음에 순경음 비읍이 나오는데 이건 사이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이소리는 뒤에 이제 글자 자자를 한번 뒤에 넣어봅시다. 류자 이렇게 할 때 사이소리 순경음 비읍이 들어갑니다. 순경음 미음 다음 순서는 순경음 비읍이죠. 그래서 사이소리는 그 다음 앞에 받침이 다음 순서인 소리가 이 사이소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자, 간을 미자인데 이게 미가 아니고 음이 입술을 가볍게 붙여서 내는 미음 소리로 미자, 자자를 붙이면 건 사이소리가 여린 히읗이 됩니다. 미 밑에 꼭지 없는 이응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 획을 더하면은 여린 히읗이 되죠. 여린 히읗이 되는데 그 자하고 뒤에 글자가 나오면 글자 자자가 뒤에 나오면 그걸 꾸밀 때 미자 할 때 사이속에 여린 히읗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 안일 비자도 비가 아니고 위자 미자처럼 여린 히읗이 사이속에로 들어갔습니다. 공자인데 당신은 이후에 그 활자가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쌍비읍 순경은 밑에 옹입니다. 그래서 옹도 아니고 옹자 밑에 여린 히읗이 사이소리로 나오는데 이건 앞에 꼭지 없는 이응이 아니고 꼭지 있는 이응입니다. 그런데 또 사이소리 역시 꼭지 없는 이응 다음인 것처럼 꼭지 있는 이응 다음에도 사이소리는 여린 히읗. 그래서 뽕자 할 때 글자 자자, 뽕자 하면 뽕자, 하나 일자 하듯이 뽕자 할 때 자가 뒤에 있으면 사이소리는 여린 히읗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튼 이 순경음 미음에 대해서 순경음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꼭지 없는 이응은 소리가 없다. 그죠? 앞의 주를 참조해. 꼭지 없는 이응은 그런데 꼭지 있는 이응은 위치에 관계없이 하는 음가를 유지한다. 앞에서 훈민정음에서 이걸 되죠. 꼭지 있는 이응이 있는 거 정음 할 때 정, 훈민정음 할 때 정, 세종 할 때 종. 근데 어제 할 때 어가 앞에 꼭지 첫 소리가 꼭지 있는 이응이 붙었으니까 어가 아니고 어다 그래서 이 꼭지 있는 이응은 첫 소리에 오든 끝소리에 오든 하는 음가를 유지한다. 위치에 관계없단 말은 위치는 첫 소리와 끝소리죠. 자음이니까 가운데 소리는 될 수 없고 가운데 소리는 모음이니까 안 되고 위치는 바로 첫 소리와 끝소리를 말합니다. 종성을 말합니다. 이 초성에 오든 종성에 오든 꼭지가 있는 이형은 항상
하는 음가를 유지한다. 세종어제가 아니고 세종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끝소리 받침 올 때는 물론 이죠. 세종이죠. 그 다음에 정음할 때 정하고 소리 나죠. 꼭지 있는 꼭지 달린 이형은 어디에 가나 항상 하는 음가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첫 소리에 오면 음가가 없죠.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없고 끝소리에 올 때만 하는 소리를 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꼭지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른 모양에 따라서 꼭지가 있는 이형은 무조건 첫 소리든 끝소리든 하는 음가를 유지한다. 그 말입니다. 4번 그다음 반치음이 나오는데 자 여기 삼각형이라고 삼각형으로 생긴 건 반치음인데 반치음은 원래 시옷은 삼각형의 아랫변을 뺀 것이 시옷이죠. 시옷. 그래서 시옷이 삼각형이 밑변이 없는 시옷은 유성음이 아니고 무성음입니다. 그래서 그 S 만국 음성기호를 S로 표시했는데 그런데 이면은 삼각형이 되면은 이 시옷의 유성음이 됩니다. 그러면 스가 아니고 즈로 소리 나죠. 그래서 밑에 유성음은 국제 음성기호 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삼각형은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즈라고 발음을 합니다. 소리가 납니다. 반치음 그랬는데 시옷이 치음인데 반치음은 이제 치음 반은 치음이죠. 그리고 반은 유성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은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시옷은 그냥 치음입니다. 이소리입니다. 시옷 자체가 이의 모양을 본 뜻을 만든 글자니까 이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성음으로 소리 내려면 삼각형으로 밑변을 막아서 유성음이 된다. 이제 여기 지금까지 없어진 글자가 이제 2개 등장했습니다. 반치음하고 앞에 있는 순경음 비읍 우리말에 쓰는 글자만 그런 겁니다. 한자음에 쓰는 글자는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미읍 이런 게 있는데 우리말 한자음이 아닌 우리말에 쓰는 글자 2개가 나왔어요.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 자, 그리고 앞에 한문을 언해한 것이 이제 또 본문으로 나옵니다. 혹시 음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나란 말싸미 균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지연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녹여 새로 28자를 맹가하노니 사람마다 헤이어 수비 니겨 날로 스매 뼈난 커이 하고 저 할 따람이니라. 자, 주석에 이제 이 짤막한 세종어지 이 언해문이 문법적으로 어떤가 여기 주석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 드리죠. 좀 봅시다. 우선 나란 말씀을 할 때 나라의 관형격 초공 시옷 곧 현대어로 말하는 사이시옷이부터 의로 풀이된다. 나라 의로 풀이된다. 관형격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좀 나옵니다. 관형격, 직격, 소유격. 소유격이란 말은 지금은 이 국어 문법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지금 영문법에서 많이 쓰죠. 소유를 한 글자로 하면 지가 돼. 가질 지자, 지닐 지자. 소유격은 직격이고 왜 관형격이냐? 우리 품사에서 체언을 꾸미는 품사 말이 관형사입니다. 그러면 체언을 꾸미기 위해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사이시옷은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미는 거예요.
굉장히 관형격. 오늘날 우리가 의를 관형격 조사라고 하죠. 나의체. 의 발음이 에로 발음되는 것은 서울지방에서 낸 소리고, 의를 가장 정확하게, 현대에서 가장 정확하게 내는 곳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는, 첫 음절에서, 의자, 의사 할 때 의로 내죠. 이거는 오늘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호남지방에 가면은, 의사, 의자, 또 나의 책, 이렇게 호남지방에는 전부 의로 냅니다. 이 의는 원래 짤막하게 내는 소리고, 이가 주가 돼서, 의가 잠깐 나고, 의가 되는데, 호남지방에서는 정작 길게 내야 할 이 소리는 빼고, 의만 냅니다. 나의 책, 우리의 맹소, 이렇게. 경상도에서는 좀 여러 가지 헷갈립니다. 의사 안 하고 이사, 전라도와 정반대죠. 전라도는 주가 되지 않고, 잠깐만 나는 의를 주로 내는가 하면, 경상도에는 또 의를 빼고 이를 냅니다. 의사 아니고 이사, 이렇게 내죠. 자, 관형격 조사에서, 서울지방에서는, 나의 책, 우리의 명선, 나의 살던 고향, 나의를 내는데, 사실은 원칙은 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서울에서는 또, 서울 경기에서는, 우리의, 이렇게 냅니다. 자, 이것은 잠깐, 각 지방의 오늘날 현대의 발음을 좀 이야기했고, 자, 지금, 나라애를 안 하고, 나라의로 제가 발음을 했는데, 그 원칙적인 발음입니다. 말싸미는, 말쌈이 연철이다. 연철은 이제, 앞에 있는 받침을 뒤에 있는 모음에 연결시켜서 바로 내면 이어서 철자한다. 그래서 연철이고, 소리는 연음입니다. 연음. 자, 말싸미로 연음이 되는데, 철자는 연철입니다. 오늘날은 연철이 특징이 아니죠. 분철이 특징입니다. 오늘날은 시각적인 모양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라는 그 형태를 중시해서 말씀이 이렇게 내는데, 옛날에는 소리 나는 대로 연철을 시켰어요. 말싸미. 현대의 말씀과 달리 말싸미인 것은 모음조화. 또 15세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 세종대의 이 말은 15세기 말이라고 합니다. 15세기에는 이 모음 조화가 철저해서 말쌈, 자, 중성만 봅니다. 중성 모음은 하고 아래야인데, 아래야는 다 양성이죠. 여기 모음 조화가 돼 있죠. 그런데 아래야의 반대인 의는 음성입니다. 그럼 말씀하는 모음 조화가 깨어지는 건데, 여기 있으면 나옵니다. 말쌈에서 말씀으로 변한 것은 모음 조화 파괴, 모음 이화, 모음이 달라지는 이화 현상으로 일종의 강화작용이다. 그러니까 모음이 같은 양성 모음이면 소리가 뚜렷하지 않은데, 양성의 음성의 양성, 이게 다른 성질의 소리가 뒤에 이어지면 소리가 뚜렷해진다 해서 이걸 강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음 조화는 뭐가 되겠어요? 약화가 되겠지, 약화. 현대어의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말을 가리켜,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 높인 말씀이 아니고, 그냥 말이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나라의 말이 이렇게 되는, 나라의 말씀이 이렇게 현대어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또 현대의 말씀에 해당하는 옛말은 말쌈도 있고 말삼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말싸말 살발이 하되, 말쌈을 쓰세요. 말쌈. 동비어천가에 나오는 말인데, 말씀을 살발이 역시 연철이 됐습니다. 삽다, 아래야 사 밑에 리을 비읍 받침이 어간이고, 아는 매개 모음입니다. 자음 충돌이 일어나면 모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음 충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매개 모음이 들어가는데, 매개 모음은 아래야와 두 가지입니다. 모음의 가장 기본
글자 모음인 아레아와 으, 이것이 매개 모음이 오늘날 우리가 으만 나와 있는데 바다로 할 때는 로만 붙죠. 그런데 산이라는 말이 앞에 오면 산로가 아니고 산으로로 됩니다. 그건 산의 니은 받침과 로의 첫소리, 니은의 충돌, 즉 자음 충돌이 일어나므로 매개 모음 음가 개입되어 산로가 안 되고 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모음입니다. 매개 모음. 근데 살발이 그 삽, 리 이렇게 안 되고 삽 소리가 리 이렇게 비읍과 리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매개 모음 아래아가 들어갑니다. 아가 들어가면 이제 으가 지금 으와 마찬가지로 아, 으 두 개 중에 아가 모음 조화에 따라 들어가면 매개 모음이고 이것이 연철이 되면 이가 아니고 살발이 연철이 되면서 비읍은 순경음 비읍으로 유성음화 됩니다. 유성음 사이에서 무성음도 유성음으로 바뀌죠. 유성음화라고 하는데 살발이 살발이가 아니고 살발이 이게 비읍이 좀 순경 익숙이 가볍게 붙이는 소리로 유성음화되고 살발이 살엘 이는 의존명사죠. 옛날에는 불완전 명사라고 했는데 젊은이 늙은이 할 때 이처럼 사람을 가르치죠. 말씀을 사렐 삽다는 오늘날 말로 사례에다가 됩니다. 사례. 말씀드리다. 자, 그래서 말씀을 사렐이가 하되 하가 아래야 하면 지금 뭐 하라고 하다로 해석이 되지만 아래야 아닌 하다는 많다, 크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렐리가 하대가 아니라 사렐리가 많대. 그 다음에 수만 말삼으로 수만 말씀으로 말삼으로 말삼이 아니고 말삼 수만 말씀으로 원각경 언했는데 여기서 말삼이 말이 아니고 말씀 경어로 바뀌었습니다. 경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삼이 말삼으로 바뀌었고 뜻도 어떨 때는 경어가 아닌 그냥 말의 뜻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경어 높은 말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원각경언의 불교 경전이죠. 그래서 두 개는 말씀하고 높은 말로 썼어요. 3번 중귀계로 연철 안 되는 것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때 듀 밑에 꼭지 있는 이형이 달렸으니까 듀가 아니고 중이 오늘날 중으로 국외음화되었다. 거기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국외음화는 뭐냐? 니은 하는 글자 자음 이름이지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에 니은은 소리는 나, 너, 노, 누, 느, 니, 네 이럴 때 이 설단음이라고도 설단음 니은 혀끝 소리 니은입니다. 그건 만국 음성기호 N자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또 니을 소리는 알, 말, 발, 갈 이때 받침으로 소리 날 때 이 니을 소리는 설측음 혀 옆소리입니다. 음성기호 L자로 표시됩니다. 또 다음에 니은에서 한 획씩 더해서 만들어진 디귿 이것도 설단음입니다. 이런 국외음이 아닌 설단음, 설측음이 뒤에 오는 모음 이. 자, 이때 이는 앞에 소리 없는 글자지만 니은이 앞에 있는 이. 이것이나 또는 딴이란 것은 앞에 동그란 이응이 없는 이입니다. 막대기 뿐인 이. 이를 딴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이 위에 반원을
표시했어요. 이거는 짤막하게 소리 나는, 순간적으로 소리 나는 겁니다. 짤막하게 소리 날 때 이 자음 성조가 돼서 반모음이고 반자음이죠. 반모음, 이는 I가 아니라, I자가 아니라, 음성교 I자가 아니라 J자로 표시돼요. 짤막한 이 선행모음, 짤막한 이가 앞에 들어있는 오는 모음, 그런 이중모음, 바로 6개 뒤에 나오죠. 야, 요, 유, 예, 예. 야 할 때 이아가 아니라 이아 하면은 음성교로 IA 그 표시되는데 야니까 앞에 이가 짧습니다. JA 야, 요, 유, 예, 예, 예도 마지막에 예도 IE가 아니라 JE 음성교로 영자로 JE 표시됩니다. 이런 이 선행모음 이가 앞에 들어있는 이중모음을 만나 각각이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자, 앞에 있는 첫 단은 나, 노, 누 할 때 니은이 여기 구개음 전장소리 니은으로 전장소리 니은은 첫 단은 N인데 전장소리 니은은 N자에 그 음성기호가 N 앞부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고분하게 올라갔어요. 이거 국제음성기호로 구개음 니은의 음성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L 같은 설치음인데 그 옆소리, 니은 소리가 어떨 때는 이제 설치음이라도 구개음 아닌 설치음이 여기 구개음 설치음으로 바꾸는 것이 구개음하게. 구개음 설치음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알, 말, 갈, 발 해주면 알, 말 할 때 알리다, 말리다 할 때 알리, 말리 되면 그 설치음이라도 구개음 설치음이 됩니다. 구개음이 된 전장 소리로 바뀐 설치음, 혀 옆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티어는 지읒티어죠. 이렇게 변화되어 소리나는 현상. 이것이 구개음화. 우리가 이가 뭐 끝이가 아니고 끝이 이렇게 디귿티어 소리가 치어 소리로 바뀌죠. 고지 듣지 않는다. 곧다에서 나왔지만 곧다에서 왔으니까 디귿 받침인데 그런 고디가 아니고 고지 이렇게 디귿은 이 모음 만나서 지읒 소리로 해도디 아니고 해도지 소리 하는 것은 이 모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고 끝이 무슨 밭이 아니고 밭이 돈밭 할 때 밭 끝이 밭이로 소리 나지는 않고 끝이 밭이 치읒을 이것이 구개음화되고 그 다음에 유가 우로 바뀌는 듀이 중으로 유가 우로 된 것은 단모음화로 일어난 겁니다. 단모음화. 옛날 15세기 말에는 이중모음이 많습니다. 앞에 시에 이렇게 나왔죠. 시에. 근데 오늘 시에는 이중모음인데 세종 할 때 세종이 아니고 시에지용입니다. 세종. 그런데 지금은 세종 단모음화 되죠. 단모음화는 발음하기 좋고 간편하게 되는 간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이 국어 15세기 국어는 중세 국어지요. 고대가 아니고 중세 국어는 이중모음이 많고 발음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어렵게 발음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단모음화 되어버렸어요. 빅도 국이죠. 우익이 이중모음인데 구익이 국으로. 근데 이거 동국정어식 한자음도 된다. 앞에 동국정어식 한자음 되는데 또 더 한번 이야기하면 빨간 글씨 봅시다. 중국 한자음과 우리의 현실 한자음이 절충식 한자음이다. 이 중국식 한자음도 살리고 우리 한자음도 살려서 둘 다 절충하는 한자음이 동국정어식 한자음이다. 그 외에 또 첫소리, 끝소리 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소리도 없는데도 소리 없는 이응을 넣어서 첫소리, 끝소리까지 다 넣어 맞춘 것도 동국정어식 한자음이고 중국 한자음과 우리 한자음을 다 살려서 둘 다 살려 절충하는 것도 동국정어식 한자음이다. 이게 보면 중비계 할 때 에는 오늘날의 과와는 비교 부사격 조사다.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같다, 같다, 다르다 앞에서 와라는 조사가 한정을 하니까 뒤에 같다, 다르다는 용언이지요. 동사, 형용사. 용언을 꾸미는 게 아니라 한정하는, 한정한다고 해야 되겠는데,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를, 즉, 용언이라니, 용언. 활용하는 말. 동사, 형용사를 한정하니까, 그런 분사는 부사고, 그러한 조사는 부사격 조사다. 우리가 조사는 무슨 격조사, 격조사가 많지요. 다른 조사, 보조사도 하지만, 그래서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달아로 분절한 것은 달아아처럼 달아다 어간 달아의 종속적 연결은 와가 이어진 것인데, 와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아가 이어진 거예요. 종속적 연결음이 연결음이 어미는 이제 그 문장을 끝맺을 때 맨 뒤에 오는 것은 종결음이고, 문장 사이사이에서 용언과 용언이 연결될 때 나는 것을 연결음이라고 합니다. 달라서 이렇게 다음으로 이어져 달라서 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종속적 연결음인데, 그것도 연결음에도 또 나열형 연결음이가 있고, 나열형은 대등적 연결음이고, 여기서는 대등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무슨 조건을 단다든지 이유나 원인을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등적이 아니라 종속적 연결음입니다. 달아하고 음이 아가 이어진 것인데, 이처럼 여기 또 아래와 을은 다른 모음을 만날 때 곧잘 탈락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아울러 또 모음 조화가 철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아 아 할 때 아래 아가 탈락됐다고 했죠. 이게 달라로 다 불규칙하는 경우, 달아가 달라, 우리말 현대어에는 다르다, 달라, 이렇게 아주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가, 아래아, 라가, 이렇게 형태가 좀 바뀌니까 불규칙 활용이 된 겁니다. 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아래아가 탈락한 자리가 꼭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어간과 어미 사이에 아래아가 탈락한 자리다. 것은 구분, 분리하기 위해서 철자도 나누는 것이며, 그때 발음도 그와 마찬가지, 분철, 철자가 나누는 건 분철이라고 합니다. 연철과 반대죠. 그 분철의 취지에 맞게 달아로 발음할 게 아니라 달아로 나눠서 발음해야 된다. 이로써 리을은 달아 하면 리을은 R로 음성기호를 R로 표기 되고, 달아 할 때 R하고 을하고 리을은 설정은 이거는 L로 표시됩니다. 자, 달아하고 리을은 설정음입니다. 혀, 설, 떨, 전자. 혀가 떠는 소리다. 근데 을하고 혀 옆으로 소리 나는 것은 리을 소리는 설측, 옆측자, 설측음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달아가 아니라 달아로 되었으니까 설측음화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핏 보아 기본형을 달다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은 본인 분철의 지지에 어긋난 것이기에 잘못된 것으로 본다. 달아로 했다고 해서 어간이 달이 아니고 달아입니다. 달아에 분철을 한 것이니까 달다가 아니고 달아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완전히 다르지요. 얘를 또 얘가 많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아는 오라아가 올아가 되고, 지금은 올라, 한자로는 상승, 올상, 올승, 밑상자가 아니고 오를상, 승자, 오를승자입니다. 골아로 나오는 이것도 고라아가 아래아가 탈락된 자리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골아 분철시켰고, 발음도 고라가 아니고 골아로 나누고 발음한다. 골아가 골라로, 지금은 골라가 됐죠, 골라. 고를 준, 고를 줘. 마라아도 말아로 됐어. 지금은 말라. 자, 여기 있는 마라다가 기본행인데 지금은 마르다지. 마르다는 옷을 치수에 맞게 이렇게 서로 끊고 베고 하는 거니까 마르다. 재단하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면 마르다는 재단하다입니다. 둘어도 두루어. 자, 모음조가 잘 돼 있으니까 앞에는 라, 고라, 다라, 고라 이렇게 되는, 이번에는 이제 음성 모음, 우가 음성이니까 르로 봅니다. 두루어, 두루다. 두루어가 둘어로 분철됐지만 지금은 두를 위자. 게을어도 게으르어입니다. 게으르가. 근데 으가 탈락된 자리는 분철로 남겨두고, 그래서 게을어. 지금 현대어로는 게을러. 태. 게을라, 게을을 태. 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러가 되면은 두음 법칙이죠. 앞에 니가 이로 바꾸고, 여자가 여자 되는 건 두음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르다 되면 두음 법칙입니다. 이르다, 오늘날 알아듣게 말하라. 문위. 그렇게 뭐라고 이른다. 문위 한자로. 그럼 배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어. 배와 부르다는 두 개의 말이니까 거기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와 부르다 두 가지 말이, 두 말이 붙은 거니까 합성된 거니까. 지금 현대어는 배부를 포. 여기서 동일한 연결음이, 즉 동일 형태에서가 어처럼 음성모음, 양성모음 이렇게 양으로 교체됨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음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때 이를 동일 형태에서의 변이 형태가 줄여서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더 쉽겠죠. 마가 할 때는 의미가 아고, 뭐고 하면 의미가 어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나 어는 똑같은 의미인데 단지 모음 조화에 따라서 하나 양성, 음성이 이렇게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럴 때 어는 같은 형태소인데 이게 형태가 다르니까 변이 형태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문자의 자는 또 동북정식 한자음입니다. 뒤에 끝소리가 없는데도 꼭지가 없는 이응을 그냥 붙였어요. 첫 소리가 또 된 소리로 났고, 그래서 여기서의 문자는 중국 한자음. 와로는 현대국어로는 와는 문자와로는 문자와 서로 다르다. 서로는 서로로 변천되는데, 제육분입니다. 서로는 서로로 변천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화자로. 앞에서 말했지. 모음 조화는 약화고, 모음 이화는 강화입니다. 서류 하면, 서류 하면, 둘 다 음성이죠. 어와 의가. 그런데, 오늘날 또 서로로 변천하면, 모음 조화가 깨어진 거죠. 어와 어는 음성인데, 오는 양성입니다. 그런 모음 조화가 아니고, 모음 이화. 이화도 강화라고 했죠. 음성 모음이 어에 양성이 오가 옴으로써 모음 조화를 깨뜨린 것이, 둘째는 강화작용임. 같은 성질의 모음이 어울리기보다는 다른 성질의 모음이 옴으로써 청각 인상을 오히려 뚜렷하게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강화라고 합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셋째는 유추. 유추는 아날로지. 원래 이 유추는 우리가 뭐 어떤 두 사물을 비교할 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을 때는 그게 성질이 비슷하니까 거기 가지는 여러 가지 성격도 같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유추인데 거기 나옵니다.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 추론하는 일. 비슷한 것이 비교해서 한쪽에서 이러니까 저쪽도 그럴 것이다. 이게 유추인데 근데 여기서 유추는 그게 이제 국어학에서 유추는 그게 아니고 다른 부사의 끝 음절이 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서로가 아니고 서로로 서로 비슷한 것이 서로 맞춰갔다.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 예를 들어 바라 모음조가 되어 있죠. 그다음 바르 모음 이하로 바뀌었어요. 모음조가 깨졌어요. 근데 왜 바르가 또 바로로 되느냐? 이 로가 유추다. 거기 이제 예가 나옵니다. 스스로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로로 끝납니다. 스스로도 로로 끝나고 새로, 절로, 저절로, 달로, 달로, 간대로는 지금 말로 하면 현대어로 함부로 옵니다. 이렇게 거의 많은 부사들이 로로 끝났으니까 서르도 서로로 바뀌어요. 그걸 유추작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마띠, 즉 아래야 마 밑에 시옷 받침을 했지만 사실은 칠 소리가 칠인데 왜 시옷으로 했느냐? 칠 대신 시옷 받침을 한 것은 활종성 가적용, 활종성 8가지 종성으로 가로 가힘으로 할 수 있다. 족자는 발족자가 아니고 충분히 좋기 할 만하다. 그래서 활종성만으로 가히 좋기 쓸만하다. 쓸 수 있다. 팔종성은 뭐냐? 8개 종성. 자, 오늘날 순서로 하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디귿, 시옷, 이응인데 이 글자 이름이고 소리로는 모음을 넣어서 소리 내야 되겠죠. 가나다라 마바 사아 하든지 그느드르 무브 스으 하든지 이때 나오는 이 기역, 니은, 디귿 소리가 소리인데 자음은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글자 이름만으로 기역, 니은, 디귿 하지만 실제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죠. 가나다라 하든지 뭐 그느드르 하든지 할 때 앞에 나오는 소리가 진짜 소리인데 이 8개만으로도 가히 받침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치, 피, 이것은 왜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시옷 소리로 대신합니다. 시옷. 지금은 치 하면 대표음이 디귿인데 우리가 이게 납 할 때 얼굴 납, 풀되는 납, 시옷 또 담납 할 때 납, 지읒 받침, 치읒 받침을 했지만은 실제 납하고 딱 끊어지고 받침만으로 끝나게 소리 내면은 디귿 소리가 납니다. 디귿. 근데 지금 그래서 그 디귿을 대표음이랍니다. 대표음. 근데 옛날에는 시옷으로 대표했어요. 치읒. 그래서 사맞다 할 때 치읒 받침인데 시옷으로 대표음을 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어로 보면 그 잘못된 거죠. 시옷은 대표음이 될 수 없고 시옷도 역시 디귿이 대표음입니다. 낙 할 때 낫으로 풀을 댄다. 낙 할 때 시옷 받침했지만 디귿이 대표음입니다. 이제 뒤에 뜻이 없는 모음 조사가 연결되면 낮, 지읒 받침이면 낮이, 낮으로, 낮에, 또 치읒 받침이면 낮이, 낮으로, 낮을,
이렇게 이제 제대로 지으면 나지만은 뒤에 조사 같은 게 없고 그냥 딱 이렇게 소리 거기서 마침으로 끝나면은 대표음으로 소리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대표음을 씌워서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8종성이 아니고 7종성이죠. 7종성. 시옷은 빠집니다. 시옷은 대표음이 디귿이니까 시옷은 디귿이 흡수돼 버리니까 7종성입니다. 그럼 여튼 8종성 가조금부는 대표,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면 대표음으로 받침 소리를 내니까. 근데 이 15세기 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썼으니까 대표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대표음이 된 8개 받침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8종성 가조경, 훈민정음 해례본 종성해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마다 시옷받침 했는데 왜 치읓받침이냐? 사마다는 사마차다의 축소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마차다가 줄어서 사마다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치읓받침을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8종성법에 따라서 시옷받침으로 대신한 것이다. 그 까닭은 사마다와 사마차다가 동시대, 같은 시대에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또 들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류통한 흘러 사마차를 씨라. 흘러 통한다는 것은 보통은 흘러서 사마차를 씨라. 원래 어원을 따져서 말하면 띄었어야 되겠죠. 사마찰 씨라는 싸이라는데 아래야 싸는 왜 싸로 소리 나느냐? 원래 사인데 아래야 사입니다. 아래야 사. 지금 의존명사 것 같습니다. 사마찰 것이라. 근데 사마찰 것이라 하면 또 좀 이상하죠. 근데 사마차다 동사인데 사마찰 것이라 보다도 사무친다는 것이다. 사마차가 현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사무치답니다. 사무칠 것이라. 그래서 사마찰 사이라. 사이 아래야 사는 또 아래야가 다른 모음 만나면 없어지니까 사이라가 시라는 것이라. 또 사마찰 뭐할 하면 뒤에 오는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납니다. 갈길 아니고 갈길. 얘도 사마찰 사 아니고 사마찰 싸. 사무칠 것이라. 사무친다는 것이다는데, 사무친다는 것이 좀, 현대어로 하면 좀, 사무친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통한다. 그래서 사마찰 씨라는 통할 것이라. 문법 그대로, 형태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뜻으로 보면, 통할 것이라가 아니라, 통하는 것이다. 통하는 것이다도 좀, 말이 조금 정확하진 않죠. 그럼, 의통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거니까, 통한다는 뜻이다. 통한다는 뜻이다. D가 또, 좀, 봐야 돼요. D는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했어요. 뒤에 보조 용언이 받쳐 주어야 할 경우에 앞에 있는 본 용언의 어간에 붙는 의미가 보조적 연결음인데, 여기서는 아니할 세가 보조 동사입니다. 오늘 지인데 지로 변한 것은 구경하다. 그렇고, 하나 쉽게 예를 들어서 통하지 아니하다, 통하지 못하다. 이 지 뒤에 아니하다, 못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통하다는 본동사고 아니하다, 못하다는 보조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다, 뭐 하지 아니하다 할 때 아니하다, 못하다는 보조 동사니까 그 앞에 있는 본용은 본동사의 의미 D는 뭐냐? 뒤에 보조 용언이 왔으니까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또 그 이야기하면은 지 뒤에 또 아니하다 못하다 보면 그게 통하지 아니하다 통하지 못하다면 통하다 본동사고 아니하다 못하다 보조 동사입니다. 근데 이건 묘하게도 본용어이 형용사면 또 뒤에 오는 보조 용어도 보조 형용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곱지 아니하다 하면 곱다가 형용사니까 뒤에 아니하다도 보조 형용사로 바뀝니다. 못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곱다 아름답다가 본용어이 본 형용사니까 뒤에 아니하다 못하다도 따라서 보조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또 앞에 본동사, 본용어이 동사면 보조용어도 동사고, 본용어이 형용사면 보조용어도 형용사다. 이렇게 꼭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라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올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본용어이 동사인데도 보조용어이 형용사가, 보조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얘는 다음 차차차차 알기로 하고, 다음 8번. 아니함으로, 어간이 아니하죠, 아니하. 그 을세가, 음이죠, 음이. 을세. 근데 니을세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니을세는 발음이 아니죠. 그럼 니을 소리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에 맥에 모음이 들어가야 니을 소리가 제대로 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을세, 맥에 모음, 그럼 가장 기본적인 모음, 으가 들어가야 돼. 알세, 을세가 되지. 이제 함으로 오늘 구속형,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구속형 연결음이다. 이건 다 합쳐서 이제 동속적 연결음이라고 합니다. 나열형 연결음은 어떤 게 있냐면 먹고 산다, 먹고 다음에 산다. 두 개는 먹다와 살다가 나열,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나열형 연결음입니다. 그때는 이제 대등적 연결음이라 의미에 들어가고, 그래 앞뒤가 이유, 원인, 조건, 이런 걸로 딱 얽어 매버리면은 구속형 연결. 구속형 연결음은 대등하지 못한 종속적 연결음에 들어갑니다. 9. 이런 전차로는, 이런 까닭으로, 전차는 오늘날은 사어, 죽은 말이 된 말입니다. 로는 표지 못하다, 용언을 한정하니까 무삭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무삭격은 앞에서 나왔죠. 어린 백성이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리다가 오늘날이 어리다의 뜻으로 변한 것은 선조 이후 16세기 경부터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네, 어리다가 앞에 한자로 우몽입니다. 우. 어리석을 몽. 그래서 어리석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다 할 때 유, 몽, 영 세 개가 있고, 몽자가 어리석다는 뜻의 몽자도 되고 나이가 어리다 하는 몽자도 됩니다. 가령 무지몽매하다, 계몽 이럴 때는 어리석을 몽자고, 동몽선습이란 책이 있죠. 동몽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선습 먼저 익히는 책이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 몽. 영이 나오는데 유도 어릴 유자고 영도 어릴 영자죠. 유아가 아니고 영아가 있는데, 영아는 젖 먹을 때 아이고 유아는 그보다 한 1년 지나서의 어린아이입니다. 유아도 물론 전유자 유아도 있어요. 젖먹이. 근데 영아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 좀 지나고 나면 유아, 어린아이, 유치원 할 때 유자, 어릴 유자가 그 어릴 몽자, 어릴 영자 세 가지 뜻으로 변한 것은 선조 이후 일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 백성이, 저는 어리석은 백성인데, 그런데 또 좀 지나고 선조 때
나온 책을 보면 어리석은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으로 뜻이 바뀝니다. 어린 아해, 소학 은혜에 나오는 소학을 은혜한 거죠. 그런데 선조 때 오면은 어린 아이는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아이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으로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백성은 백성으로 단모음하겠는데 백 할 때 아이, 아래야 이, 아이 옛날에 아이로 읽었어요. 사실 바익성이죠. 바익성. 근데 지금 백 할 때 아이가 또 있는데 이것도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아이로 두 개의 소리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아니라 에 한 개의 소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에, 어는 단모음이고 아이, 어는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뀐 현상, 단모음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나왔죠. 중비기 중국으로 바뀌고 어린 할 때 니은 받침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문법적으로 형태소라고 하는데 자, 니은만 음인데 또 앞에 어간 말음, 어간의 마지막 받침 말음이 자음인데 그 자음이 있으면은 니은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 아래야, 두 개, 네 개 모음이 들어갑니다. 백시정이라는 체언을 꾸미는 거니까, 우리가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을 꾸미는 품사를 관형사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관형사는 아니고, 어간, 음이니까 형용사지요. 형용사나 동사인데, 그러면 형용사나 동사가 관형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 바꾸어주는 의미를 전성의미라고 합니다. 전성. 자, 형용사 어간에 전성음이 이언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동사 어간에 붙으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형용사 어간에 붙으면 현재 시제 또는 부정 시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기 전에 예로 빨간 글씨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말로 하나 예를 들면 떠난 사람, 할 때 떠나 어간에 니은이 붙었어요. 그런데 떠나라는 어간 밑에 말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이 없죠. 그러면 뒤에 니은과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니은이 바로 붙어요. 떠난 하면 과거죠, 과거. 그런데 먹은 하면 떠난처럼 쓰려면 먹하고 니은을 써야 되는데 먹하고 니은만 쓰면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음끼리니까. 그때는 이제 매겨보면 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으가 매겨보입니다. 니은은 관형사형 음이죠. 먹은 하면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그런데 형용사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푸른 하늘 하면 푸르 어간에 니은이 붙었어요. 푸른 하늘은 과거가 아니지요. 자, 형용사니까 과거가 아니고 현재 또는 늘 푸른 거죠. 과거도 풀어졌고 앞으로도 풀 것이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부정시제. 그래서 형용사에 니은이 붙으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 또는 부정시제를 하다. 부정시제, 부정이라는 한자를 보면 아니불 정할정, 일정하지 않다, 정하지 않다. 긍정반대 부정 한자가 다르지요. 긍정반대 부정은 아니불 밑에 입구자를 한 거고 여기 부정은 일정치 않다, 정해놓지 않았다. 또 그런데 이제 푸른 하나 할 때는 수르 어간에 아침 말음이 없으니까 어간 말음이 없으니까 니의 충돌, 자음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니의 바로 붙어졌는데 곱다, 곱하고 니은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근데 곱다는 또 비읍이 두 개씩 활용하죠. 오나 우로 바꿉니다. 고와 할 때는 오로 바뀌죠. 고와. 고운 하면 우로 바뀌죠.
비읍 발음을 가진 어간을 불규칙 활용할 때 그 비읍은 오나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운해서 우로 바뀌었지. 고우가 어간이고 니은이 음입니다. 그런데 고운 역시 고운 마음씨 하면 그 현재도 되고 부정시제도 되지 형용사니까 과거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봅시다. 간고대 곧애입니다. 곧애. 옛날에는 곧이 지금 시옷 받침이 옛날에는 비읍 받침입니다. 간고세 곧애. 여기 애라는 동사는 지금 애지요. 애. 간 과거지요. 과거. 먹은 음식 과거지요. 먹은. 남은 아니면 남안 된 것은 역시 모음 조화에 따라서 연철이 되었어요. 남안 아니면 남안으로 썼으니까 연철이 되었고. 날간 소음. 낙다 하면 우리가 아래야 나 밑에 니을 기억 받침이 어간이고 아래야는 맥의 모음이죠. 그 기억과 니은 충돌이 일어나니까 맥의 모음 들어갔고 그래서 날간 연철이 됐어요. 소음은 오늘날 동음 탈락, 오가 중복돼서 하나가 탈락되니까 소음이 아니고 솜, 낡은 솜. 이런 것은 과거지, 과거. 가다, 먹다, 남다, 낡았다, 낡다. 이것은 동사니까 과거인데, 낡은 솜, 이미 낡아버린 솜이죠. 근데 맑은 가살의 햇물, 맑다. 맑은 모음 조항 상당히 있는데 맑은 가살은 가을이고 가살 리을 다음에 온 반치음은 사이시옷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시옷도 유성음 사이에서는 사이시옷 시옷이 유성음화 되면 반치음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리을과 미음 사이에서 반치음은 유성음화 돼서 시옷이 아닌 반치음으로 사이시옷이 바뀝니다. 오늘날과 다르죠. 오늘날은 마름이 있으면, 마름 자음이 있으면 사이시옷은 안 쓰이는데, 옛날에는 또 사이시옷도 다 일일이 넣었어요. 매햇물, 매는 들판입니다, 들판. 매의 물, 들판의 물, 물이 물, 원순 모음하라 하죠. 수능 밑에서 으는 편순 모음, 입술이 평평한데, 우라는 중국이 수소를 바뀌니까 원순 모음. 옛날에는 불인데 지금 물인데 물로 바뀝니다. 들판의 물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히읗을 달고 다니는 이 명사가 있어요. 이 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히읗을 달고 다니지 않는 히읗 소리가 끝에 달려있지 않은 명사라면 매앤물이지 매햇물이 안 됩니다. 그런데 히읗을 달고 다니는 명사가 있어요. 옛날부터 히읗 소리를 달고 다니는 명사를 히읗 고경어, 히읗 종성체언 이렇게 말하는데 히읗 종성체언도 말이 좀 이상합니다. 히읗 마름체언 해야 되는데 자, 맨 마지막 받침, 맨 마지막의 자음 소리는 종성이 아니고 여러 음절이 있을 때 맨 마지막 음절에 있는 종성은 마름이라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별해야 되는데 히읗 마름체언 이 정확한 말입니다. 히읗 고경어라고 하는 굽을 곡자 쓸 용자 좀 약간 이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굽어져 쓰인다 해서 고경어라고 합니다. 네, 들판에 히읗 고경어, 히읗 종마름 체언이 지금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안팎할 때 안팎이 아니고 안팎해서 안이라는 말 히읗 소리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안팎 아니고 안팎. 특히 암수에 많습니다. 암수, 암컷, 수컷. 암컷, 수컷이 아니고 암컷, 수컷. 암탉, 수탉. 암퇴지, 수퇴지. 암코양이, 수코양이. 암피둥기, 수피둥기고. 암펄, 수펄. 암펌, 수펌. 암호랑이, 수호랑이를
수펌. 범은 무슨 말이고, 호랑은 한자어. 이렇게 히읗 종성체언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히읗 종성체언이 많습니다. 히읗 발음체언이 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맨물이 아니고 매햇물, 등판의 물. 꾀한 도작, 알 연결되어 있죠. 도작. 도작은 지금 도둑이, 한자어로는 도적입니다. 꾀한, 하 앞에서 했죠. 하대, 하대. 아래야 하다는 지금 하다와 같은 말인데, 아래야 아닌 하다는 많다, 크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꾀가 많은 도적입니다. 꾀가 많은 도적. 꾀에 대해 이 딴이 주격조사가 생략된 겁니다. 꾀가 많은 도작, 알, 을, 목적 격조사. 어쨌든 여기 막다라는 형용사, 맑아, 맑은, 맑아 할 때 막. 이게 막다의 발음은 맑다가 아닙니다. 이 양, 모음과 다의 모음 사이에 세 개의 자음을 한꺼번에 발음한다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자음 두 모음 사이에 소리 나는 자음은 최대한 두 개뿐입니다. 그리고 막다 하면은 맑다 해서 리을, 기역, 디귿 세 개가 다 소리 날 수는 없습니다. 앞에 대표음 이야기했죠. 막다에 리을, 기역 받치면 기역이 대표음입니다. 그래서 맑다도 아니고 리을, 기역, 디귿 다 한꺼번에 소리 나는 맑다도 아니고 그냥 막다입니다. 막다. 자, 발음 다음 뭐 종종 나올 거지만 그래서 막다, 많다, 꽤 많다 하다. 이런 형용사가 왔으니까 저의 니에는 과거 관형사의 의미가 아니고 부정시제나 현재가 됩니다. 그럼 백시형은 한자어지만 창맹, 창생 등 한자어와 비슷한 말입니다. 창맹, 창생 참고로 말한 겁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우리말 소리, 글자, 국민정음 한번 첫 번째 시간으로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